unfold. 이제 곧 2026년 병오년이 다가오고 있죠. 이게 그냥 평범한 해가 아니라 무려 60년에 딱 한 번 돌아오는 아주 특별한 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붉은 말의 해가 도대체 어떤 뜨거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지 그 속으로 한번 신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병오년이 대체 뭐냐?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이 병오라는 글자를 보면요. 천간의 병도, 지지의 오도, 전부, 불, 바로 화의 기운을 뜻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 위에 불이 또 있는 격인 거죠. 정말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편으론 엄청난 추진력과 지혜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말이죠. 이 강렬한 에너지에는 아주 오랫동안 뭐랄까 좀 극적인 미신 하나가 꼭 따라다녔어요. 바로 붉은 말띠 해에 태어난 여성은 팔자가 드세다는 그런 편견인데요. 와, 이거 들어보기만 해도 정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럼 대체 이 말은 그냥 근거 없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 삶에 영향을 미쳤던 어떤 통계적인 현실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신이 가장 드라마틱한 영향을 미쳤던 실제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1966년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걸 히노에 우마 쇼크라고 부르거든요. 이때 일본의 출생아 수가요, 바로 전해에 비해서 무려 25%나 뚝 떨어진 겁니다. 합계 출산율로 보면 2.14명에서 1.58명으로 그냥 수직 낙하를 해버렸어요. 아니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큰 재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말 대단하죠? 아니 그럼 이 미신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17세기 일본에 살았던 야오야 오시치라는 한 소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녀가 불이 나서 대피했던 절에서 한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너무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글쎄 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결국 방화죄로 하향을 당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이야기에 알고 보니 그 소녀가 붉은 말띠해에 태어났다더라 라는 전설이 딱 달라붙으면서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무서운 속설로 번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미신이 바다를 건너서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전해졌겠죠. 그렇다면 과연 1966년에 한국도 일본처럼 그런 엄청난 인구 쇼크를 겪었을까요? 자, 여기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1966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요, 전년보다 오히려 3만 4천 명 넘게 늘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에서 벌어졌던 그 쇼크가 한국에서는 전혀 재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신이 아이 낳는 걸 포기할 만큼 그렇게까지 강력하진 않았던 거예요. 둘째, 출산율이 살짝 줄어든 건 맞는데 그건 미신 때문이 아니라 당시에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가족계획, 그러니까 산하 제한 정책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띠는 피해야 해 라고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1960년이 아니라 1990년 백말띠 해 때 있었던 심각한 성비 불균형 사건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미신에 대한 오해는 좀 풀린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붉은 말의 해가 가진 진짜 역사적인 의미는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이 해는 언제나 아주 격렬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시기였더라고요. 과거의 병오년들을 쭉 한번 돌아보면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여요. 예를 들어 1786년에는 정조가 새로운 문체를 탄압하면서까지 기존의 사상을 지키려 했고요. 1846년에는 김대권 신부님이 순교하면서까지 신념을 지켰죠. 그리고 1906년에는 일본에 맞서서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의 불꽃이 정말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열정과 신념, 그리고 저항의 역사였던 거죠. 그렇다면 바로 그 가장 최근의 붉은 말의 해, 1966년에 태어난 분들은 이 뜨거운 에너지를 과연 어떻게 현실에서 보여줬을까요?
와, 이 데이터는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인데요. 한국 CXO 연구소 자료를 보니까 주식 자산이 100억 원이 넘는 말띠 기업가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무려 40%가 다른 말띠도 아니고 딱 1966년생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 면면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카카오톡으로 소통의 판은 아예 바꿔버린 김범수 창업자, 남성 중심의 스릴러 소설계에서 엄청난 필력으로 장래의 벽을 부순 정유정 작가님, 그리고 정말 불같은 추진력으로 요식업계를 평정한 백종원 대표까지. 보세요. 이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붉은 말의 특징인 돌파, 열정, 강렬한 에너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곧 다가올 2026년. 이 붉은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제는 바로 우리 세대가 이 강력하고 또 변화무쌍한 힘의 말에 올라탈 차례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을 초양극화의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붉은 말이 등장해서 경제에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다른 분야는 그대로 정체되거나 뒤처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붉은 말, 그 중심에는 바로 AI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AI라는 엔진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 즉 에너지가 필요하죠. 결국 2026년을 이끌고 갈 두 개의 거대한 심장은 바로 인공지능과 에너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야생마 같은 기술에 우리는 어떻게 올라타야 할까요?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휴먼 인 더 룹, 우리말로 하면 인간의 필수적인 개입입니다. AI가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서 결과를 내놔도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윤리적인 판단과 지혜가 더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만이 AI라는 이 뜨거운 불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2026년 이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다가올 월드컵 때 우리 붉은 악마처럼 뜨거운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요. 또 기술이 차가워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인간적인 감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에게 단순한 일은 맡겨두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죠. 결국 이 붉은 말은요, 거대하고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힘 그 자체입니다. 이 힘이 모든 걸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를 눈부신 미래로 도약하게 할 수도 있겠죠? 2026년 우리는 과연 이 말 위에서 어떤 기수가 될까요? 그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